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벤츠 S클래스 신형 1호차를 출고하게 돼서 제가 산 건 S400D 모델인데 과연 벤츠 디젤차 정말 사도 되는 것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차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딜러 말로는 어제 강남에서 제 차가 1호로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 전에 제가 주문을 걸어 놓은 차인데 오늘 한번 시승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승기에 앞서서 일단 가볍게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 국내에 코리아에서 수입한 물량은 S350D, S400D, 가솔린 모델로는 S500, S580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트림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전부 숏바디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전부 롱바디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S400D AMG 라인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가격은 350 모델부터 시작할 때 1억 4천, 그리고 보시는 모델이 1억 6천, 그리고 500 모델이 1억 8,800, 그리고 마지막으로 580 모델이 2억 1,800 이렇게 해서 총 4등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디젤 모델을 산 이유는 가솔린 모델은 조금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 나온 신형이 숏바디지만 뒤에가 조금 더 넓게 나왔다고 해서 이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벤츠 디젤은 6기통 모터는 굉장히 저는 좀 인정하는 엔진이라서 이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디젤 첫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디젤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벤츠 디젤은 조금 높게 평가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S400D부터 AMG 라인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범퍼랑 그리고 여기 휠 그리고 뒷모습으로 가보면 여기 사이드 스컷도 AMG 그 사이드 스컷이고 뒤에도 이제 AMG 라인은 조금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이랑 400이 이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에어로 바디킷이랑 요 휠이 AMG 팩이 들어가는데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20인치 마차 휠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 휠이 휠 하우스에 비해서 좀 많이 작게 느껴져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S인지 C클래스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휠이 너무 못생겨서 추후에 이제 휠은 좀 바꿔줄 예정입니다. 외장은 다이아몬드 화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펄감이 좋고요. 이것도 이제 옵션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실내는 이제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단점 먼저 좀 찾아드릴게요. 흰색 차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산티납니다. 이게 돌출됐을 때. 실내는 이런 느낌이고요. GLE나 이제 벤츠 신형 모델들은 공조기가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세로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가로 이런 느낌의 이제 공조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드 트림.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은 키가 되게 큰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공간도 굉장히 넓고 등받이도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숏바디라고 해도 굉장히 좀 널널한 느낌이에요. 제 키가 180인데 주먹 2개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시트 저한테 맞게 세팅한 거거든요. 천장도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키 한 190까지 해도 천장은 아마 안 닿을 것 같습니다. 숏바디라고 해서 불편함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딜러분이 선물을 많이 줬는데 트렁크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메스터 선택하면은 여기 공간도 없었고 좌우폭도 굉장히 좀 좁았고 깊이도 되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요번에 골프백 2개는 그냥 너끈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돼서 아마 기존에 이제 골프백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던 S클래스 오너분들은 트렁크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S클래스를 3명이 동시에 출고를 하는 바람에 정작 제 차는 이제 썬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차인데 딜러 썬팅을 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 거는 이제 매장에 가서 할 거고요. 타러 가보시죠.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면 딱 이 정도의 소음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차 중에는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용해요. 6기통 디젤 중에서 조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을 하면서 디젤 엔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영상에 여기 나오고 있는데 앰비언트가 비약적으로 또 한번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서 빛을 비춰줬다고 하면은 이제는 마치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앰비언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은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숏바디라서 그런가 운전하기는 좀 편한 편이에요. 제가 롱바디 안 타봤지만 신형은
지금이 새벽 6시입니다. 안 막힌 시간에 시승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출력, 브레이킹, 서스펜션, 그 밖의 디자인이라던가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디젤로 모델만 놓고 보면 S350D랑 400D, 350 같은 경우에 280마력 정도 되고 4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는 모델 330마력 정도 됩니다. 토크는 각각 60토크, 이 모델은 70토크 정도 되고요. 제로백이 이제 한 5초대 정도 되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굼뜨거나 느린 차량은 아니에요. 불편한 점은 출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못 느꼈어요. 이게 엄청 빨리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오르막이라던가 차선 변경을 할 때 도로의 흐름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도로도 대부분 다 50km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코너링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 크기에 비해서 민첩하고 편안하게 방지턱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몸이 편안하고 당연히 차량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코너 좀 깊은데 돌면은 롤링이 좀 심한 편이죠. 일반 뭐 스포츠카나 뭐 작은 세단에 비해서. 근데 이 정도면은 시내 주행이나 고속 주행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서스펜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력은 전기차에 비하면은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밟는 족족 그냥 쪽쪽쪽 잘 나가요. 고속까지는 아마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용 구간 0에서 한 100km 사이대에서는 제법 잘 치고 나가기 때문에 타시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소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신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벤츠는 4기통 디젤은 솔직히 못 만들거든요. 근데 6기통 디젤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특히 S클래스에 들어간 디젤은 정말 조용하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굉장히 적습니다. 당연히 가솔린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다른 독일 브랜드의 디젤에 비해서는 훨씬 잘 만들었다는 거는 아마 타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젤 모델을 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이고요. S클래스가 이제 윗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 정도부터 해서 가솔린 모델이 나오는데 1억 8,800짜리가 500 모델이 3000cc 그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5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0cc 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580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한 4초 정도 나오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아무래도 이 차보다 6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저는 이제 350 모델을 좀 가성비 좋게 S클래스를 타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가성비만 놓고 보면은 디젤 모델 나쁘지 않지만 당연히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츠의 정통은 역시 580 모델이 정통이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80을 타고는 싶은데 감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 400 모델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좀 밝은 곳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파 가죽이 되게 촉감도 좋고요. 손에 닿는 부분들 그리고 시트에 쓰여진 소재가 나파 가죽이다 보니까 되게 비싼 차를 탄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나고요. 대시보드라던가 여기 도어 트림 상단부는 재질이 좀 인조 가죽 같은 건데 재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그래서 이 윗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1억 6천만 원짜리 차에 이런 소재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억 6천만 원인데 뭐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모델을 구매를 해도 여기는 솔직히 나파 가죽을 다 써주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 크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두 가지겠죠. 19인치 AMG 휠에다가 별휠 모양 너무 못생기고 한국 타입 껴준 거, 그리고 실내는 이 상단부가 나파가 아니라 저가형으로 보이는 이 가죽을 쓴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이뻐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패널 자체 안에서 광량을 이미 여기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뜻 보면은 빛이 뭔가 트림 안에서 한 번 더 반사돼서 비춰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독특해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색상들이 있는데 밝기도 조절이 잘 되고 역시 벤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조금 더 언급해드리면은 이 부분이 처음 봤을 때는 좀 독특하고 이쁘네 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 모니터가 예전에 비해서 일자형이었다고 그러면 여기 굉장히 크게 이제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테슬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는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에 찾아 들어가고 뭔가 설정할 게 테슬라 거를 조금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 핸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노멀 모델은 E클래스 신형에 들어가는 핸들이 들어가요. 약간 우주선 같은 핸들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못생긴 것 같고 핸들 때문에라도 400D를 선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D랑 350D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사륜, 350은 후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350이 400보다 좋은 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0.7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얘가 한 11.3 정도 나오고 350 모델이 연비가 한 12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핸들에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 이렇게 버튼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기능들이랑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총 25가지가 있습니다. 이 핸들 안에 되게 좀 복잡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외우면 좀 편하지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막상 그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조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아까 오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잠깐 켜봤는데 이게 3D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카카오 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월등히 좋다라고는 못 느끼겠지만 얘네 자체의 맵에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고 온도를 바꿀 때마다 여기 총알처럼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막 발사되고 온도를 좀 올리면 빨간색이 총알처럼 이렇게 발사되는 되게 재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다는 거, 이것도 신형에서 볼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가 이제 크기도 크고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출력도 제법 나가는 편이고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전에 쓰던 S클래스의 그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해봐 볼게요. 브레이킹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실생활에 쓰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제법 괜찮습니다. 이 차가 부메스터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S63이나 마이바흐 모델이 나오면은 쪽필러 쪽에 3D 부메스터라고 아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나오는 트위터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3D 부메스터가 적용된 모델이 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허접한 마감으로 좀 돼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부메스터가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인테리어가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디오 음질 어제 좀 들어봤는데 예전에 홈 버튼이 있었는데 홈 버튼이 일로 이동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예전에 여기 토글 있었잖아요. 그 토글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직관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한데 이게 없어지니까 약간 좀 그래요. 볼륨 조절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일단은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오디오 음질이 나쁘지 않네요. 구형 S클래스에 들어간 일반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되게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S클래스는 생각외로 소리가 좀 담백하게 세팅이 돼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게 오디오 튜닝이라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기본기가 좀 좋은 차들이 스피커나 이런 걸 바꿨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 재밌게도 기본기가 안 좋은 차들이 오히려 최대치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차를 데모카로 샀는데 조만간 이제 이 차에 오디오 작업을 해서 근사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좀 보이네요. 벤츠에서 저희 오렌지 커스텀에 제일 많이 오시는 손님들이 S클래스였어요. 오디오랑 방음 수요가 제일 많은 차량이었고 제일 좋은 차량이 왜 오디오랑 방음을 하느냐, 그 기대치가 되게 높은 거고 좀 더 높은 만족도를 원하신 수요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 차량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정 자체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은 소리, 더 조용한 실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상 저희 오렌지 커스텀 신형 S400D 모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 이제 S580 모델 시승기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오렌지 커스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